백신 개발과 상용화가 빨라야 1년 이상 걸린다는 그런 주장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코비드-19의 백신 개발을 비롯해서 실제로 상용화까지는 얼마나 걸릴 거로 예상하시는지요? 예, 제가 아는 한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이 암만 빨라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만약 백신 개발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기본 암만 빨라도 2년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이고, 근데 최근 요 몇 주 전에 홍콩에서 이제 백신 개발을 했다라는 이제 내용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 경우는 제가 어느 단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짐작하는 단계라면은 아마 이제 실험실 수준에서 이제 백신 개발을 한 거고, 사실 그게 이제 전임상이나 임상 시험을 등 통해서 안전성 같은 거를 확보하려면은 아마 1년 이상은 더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아,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그렇게 예, 예. 보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지난 10일 질본 브리핑에 따르면 17일부터 코비드-19 분리주가 생물안전 3등급 허가를 받은 국내 연구기관에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수공통 바이러스 연구팀에서도 참여하실 예정이신지요? 예, 뭐 저희도 거기 이제 참여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 그리고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제 관련해서는 예, 준비를 기존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계속 해왔던 게 있어갖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예, 참여하려고 합니다. 네, 참여 의사가 있으신 거군요. 연구팀에서는 혹시 종전에 따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계신 게 있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치료제 개발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새로운 거라서 뭐 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사스 그리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 치료제 개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백신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치료제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예.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중증의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을 명지병원 의료진들의 건의로 중앙임상 테이프가 투여키로 합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중에서도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나 말레리아 약제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등의 항바이러스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러한 약제들의 치료 효과와는 달리 부작용은 따로 없는 걸까요? 일단은 그런 약물들이 전부 일단은 승인을, 식약처나 미국 FDA 이런 데서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안전성은 이제 보장이 됐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한테 사용되는 부분은 아마 이제 감염내과 선생님들께서 잘 판단하셔갖고 아마 정말로 필요하다 싶은 분들한테만 아마 사용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이제 환자에 따라서 그 전문의가 예, 예, 적절한 그 치료 양이라던가 어떤 예, 치료제 예. 양이라던가 이런 투약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게 제 예상입니다. 네. 예. 그 혹시라도 뭐 치료 후 예. 재발의 위험은 없는 건가요? 재발이라고 하면은 아마 바이러스가 이게 만약에 이게 완전히 사라졌다면은 네네. 이게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어떤 뭐 재발은 없을 거고요. 예, 예. 근데 이게 바이러스 감염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이러스로 인한 일종의 병독성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우리 몸 안에 이제 그 면역 시스템이 예, 예. 그 바이러스하고 이제 싸우면서 많은 염증 반응이나 이런, 예를 들어 뭐 과도한 염증 반응이나 이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그게 우리 몸에 해를 끼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그거는 항바이러스제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근데 치료가 됐다라고 판단하면은 예, 일단은 뭐 재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다시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중국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은 이게 완치된 환자의 경우 그 몸 안에서 항체가 생성이 됐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그래 만약 항체가 생성됐다면은 다시 이런 똑같은 요번 이제 바이러스에 만약 감염됐을 때 이거는 면역 그 항체에 의해서 아마 재발은 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진단시약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예, 코비드-19 진단시약 한 개가 질본과 식약처에 추가 승인돼서 시약 예, 공급이 예. 확대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예, 예. 그런데 그 무증상 감염이 있다는 말들이 요새 있습니다. 요 진단 예, 시약이 대다수 예. 듣겠지만 이런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도 정확히 감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만약에 이제 정확하게 거기서 무증상 감염이라는 게 이제 증상은 없지만은 예, 감염돼서 그 환자 안에서 바이러스가 복제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경우를 말한다면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단 시약으로 그 부분은 진단이 가능할 겁니다. 아, 제가 끝으로 그 휴업 조치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시민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예. 분으로서 우리 기업들과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사실은 가짜 뉴스도 좀 있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런데 예, 정확한 이제 과학적 이제 근거를 갖춘 그런 이제 소식을 그런 내용에 기반을 둬갖고 좀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제 지나치게 공포심을 갖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감염병이다 보면 사실은 본인이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를 들어 본인이 감염됐을 때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 갖고 적절한 이제 그런 예를 들어 정부나 이런 질본에서 이렇게 알려주리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안내 가이드라인들을 충실히 잘 따라주면은 괜찮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정부의 그 안내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마스크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손 소독기를 예, 사용한다든지, 손을 잘 씻고 그렇죠. 예. 손 씻기를 잘 한다든지,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그런 중요한 부분이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생활 습관적인 그런 부분에 어떤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분들의 말씀 듣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내다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리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